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부터 날이 막 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날이 아주 따뜻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풀린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천수답이죠. 천수답. 네, 미국 주식시장은 확실히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게 맞다. 잠 자기 전에 플러스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로 가 있는 모습. 오늘 엔비디아가 못 살리면 추가 하락이 전망된다. 그렇죠? 제가 지수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10% 정도의 조정이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늘도 미국은 관세는 다시 확실히 때린다. 그렇지만 이제 세금은 감면에 대한 이야기로 올랐다가 관세를 다시 때린다.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자기 발언 들여놓지 않겠다. 또 대만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오월리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이죠. 아주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도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 모멘텀이 뭔지는 모르지만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좀 새로운 대통령 본 선거로 들어가든지 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장입니다. 일단 오늘은 모든 게 이제 엔비디아 장 끝나고 6시 이후에 나타나는 엔비디아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천수답처럼 보이는 거죠.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아직 끝나질 않았지만 다우는 마이너스 0.48,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S&P 500은 0.13 이렇게 장이 끝이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불참하겠다. EU에 대해서 25% 관세를 곧 발표하겠다. 이걸 가지고 EU 좀 때려 놔야 나중에 될 것 같다. 오히려 EU 관세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 젤렌스키 28일 백악관 방문해 광물 협정을 합의하겠다. 네, 젤렌스키는 뭔가 이 광물 협정을 매개로 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철강 알루미늄에서 구리 관세도 예고하고 있다. 구리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첫 강요의 개최, 머스크도 참석을 했다. 이 사람 원래 장관은 임명직은 아닌데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 1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65.7만 채, 65만 7천 채, 모기지 금리, 주택 가격 부담 좀 줄었다는 거죠. 아마존 생성 AI를 적용한 음성 서비스 알렉스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알렉스 플러스 공개. 요즘 AI 뭔가 발표를 하면은 그렇게 또 시장에 감흥이 없어지죠. 네, AI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2차 전지 무너질 때 감흥이 없어지죠. 감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다 땡겨 쓰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사람들을 막 성분시키는 자극적인 뭔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AI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슈퍼 마이로 컴퓨터가 살아났죠. 재무보고서 제출, 상표 우려 해소에 15% 정도 주가가 급등하는 것 같은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슈마컴. 미국 달러가 오늘 모처럼 강세로 전환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트럼프 관세 촉각을 하면서 살짝 강세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주식을 집에 와서 쭉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온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BYD가 눈에 확 들어오다고요? BYD. 네, 중국 전기차 기업이죠. 시총 130조, 퍼 30배. 예, 중국에 상장, 홍콩에 상장돼 있고 중국 본토에 상장돼 있는데 372위안, 네, 372위안. 이 종목이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살펴보시거든요.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전기차도 잘 만들고 제가 우연히 서울에서 이 BYD 자동차 하나 굴러가는 것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대요. 생각보다도 이 중국의 BYD는 유일하게 생존력이 한국에서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이거 좀 종목 봤더니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강력히 한번 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과 다르게 버티는 것은 이 수급에서 수급에서 버티고 있다. 특히 이렇게 연기금과 기타 법인. 보통 연기금은 우리 연기금 잘 알죠. 근데 기타 법인은 뭐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법인들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주식을 사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기타 법인으로 잡히는데 이들의 매수가 1,000억 정도 오를 거
금융투자 이런 쪽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버티고 외국인들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3,200억이나 시장에 파는 걸 다 국내의 기관 투자가와 법인들이 받는 모습. 그나마 이게 다행이라는 거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은 700억을 파는데 우리 개인하고 금융투자가 받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우리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네, 반대적인 모습이 수급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일 한국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은 0.4%, 0.3% 상승 마감을 했죠. 최근 미국 트럼프 통상정책이나 경기 둔화 우려 등에도 센티가 많이 약화되는데도 잘 버텼다는 거죠. 그간 높은 상승세를 보는 빅테크 등 그런 자산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반면 다우지수만 겨우 선방하는 그런 로테이션이 연출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13일 가운데 12일이 양봉으로 마감하는 등 투심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그렇죠. 끝이 좋다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대형주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1%, SK 하이닉스는 플러스 1.3%, 인터넷에도 카카오 플러스 5.9%, 네이버 1.3% 상승, 자동차 현대차 1.2%, 기아 1.0%, 은행에도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등이 강세를 보였다.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형주를 사고 있다. 즉 인덱스들이 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덱스나 ETF들이 사고 있다. 반면 조선, HD현대중공업 마이너스 4.6, 하나오선 3.6으로 조정을 받죠. 방산, 현대호템 어제 실적 나오니까 소문이 사서 뉴스에 팔아버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이너스 2.2 등 지수가 서로 시익을 시현하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어제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IT 서비스가 2.4, 제약이 아주 좋았습니다. 강세였다. IT 서비스의 위메인드가 4.4, 시프트업 4.8, 승리의 여신 니케 2분기 중국 진출 기대, 카페24 27.3%, 작년에 흑자 전환 수익이 바뀌면서 어제 카페24가 아주 그냥 시장이 아주 꽃이었죠. 개별 이슈에 반응을 했고 셀트리온도 지수 상승 강세에 크게 기여를 했다. 셀트리온도 실적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반면 어제 한투증권에서 실리콘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주면서 어닝 쇼크로 급락을 했습니다. 특징 업종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건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체결 임박, DYD 대동기업가 크게 상승했죠. 이렇게 어쩌다 간헐적으로 한 번씩 오르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천수답이죠. 이런 경우에는 대표 종목 한두 종목만 사고 바닥에 좀 오면 기다렸다가 또 한 10%는 팔고 이런 거 이해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재건주 같은 것들. 모처럼 STO 토큰주가 올라왔는데 이재명 대표 야당 STO 정책 간담회 참석 예정. 핑거가 13.6%,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7.6%.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는 거. 보안주, 미국 청소기 백도어 우려로 사이버원 8.2%, 슈프라 4.2%. 한국 기업들의 사이버 관련 기업들 중 특히 청소기라든지 이런 쪽 관련 기업들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쪽이 상승하는 특이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또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2차전지 소재주들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LG엔솔 0.1%, 삼성 SDI 0.4%, 에코프로비엠 4.1, 에코프로 4.7. 소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소재 중심으로. 소재가 오는 이유는 1점 첫 번째 바닥이다. 이체 광물들이 모르죠. 리튬 가격이 바닥을 치고 꿈틀꿈틀하더라.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워낙 바닥이었고 워낙 비어났다. 그리고 의외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테슬라는 안 팔릴지 모르지만 전기차들이 40%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얻은 효과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그럴 때가 가장 주식이 많이 오르죠. 그러면서 2차 전지는 추가 상승, 빈집 털기,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에코프로 형제를 비롯한 일부 종목들은 연초 이후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 앞둔 기대감도 있죠. 네, 5일 유럽 액션 플랜에서 법인용 전기차 구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 같다. 뭔가 인센티브 관련 방안이 유럽에서 3월 초에 나올 것 같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5일에서 7일 국내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5,
뭐 아주 신기술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기술들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국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수급이 좋다고 이야기했죠. 작년까지도 한국 주식시장을 축구공차들이 뻥 차버렸던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들, 또 금융투자들이 올해 들어서는 비중을 채우고 늘리는 과정, 아주 인위적으로 n분의 1씩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도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관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매력이 있더라.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되더라.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이 상대적 평가라는 거죠. 절대적 평가라는 우리나라도 관세를 두들겨 맞기 때문에 매력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타 국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세 부과에서 매력이 있더라. 타 국가 대비. 이런 것들도 외국인 눈에는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원화 강세 트렌드, 그리고 관세에서도 우리가 좀씩 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트럼프 관세 정책은 미국의 지도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연한 말이죠. 앞으로도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유럽과 인도, 대미 무역 수지 흑자폭이 큰 중국, 부가가치세가 높은 유럽이 주요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은 살짝 비껴나가죠. 한국은 상호관세나 부가가치세 이슈에 한 발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향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미국 경기는 사이클상 둔화로 접어든 국면으로 보인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유가 상방 압력이 크지 않아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에서 물가 상승인데 유가가 계속 $70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 이것도 이제 CPI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관세 불확실성 등은 2018년 19년 흐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시장은 판단한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보다는 결국 시장이 먹고 사는 게 기업의 실적이, 그리고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다음에 제조업인데 제조업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미국 채권 금리는 하방 압력이 더 크다.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아요. 네, QT 중단. 그렇죠. 채권을 파는 것을 중단을 하고 은행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권 금리가 추가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저희 이제 카페 친구분 중에서 한 분이 미국 그 국채 금리 하락에 배팅을 해서 2배짜리 배팅해서 먹으신 분들 TSM인가 뭔가 있던데, 이런 것들을 사신 분인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AT 기준 관세율을 보면 중국과 멕시코가 제일 크고 유럽이 그 다음이고 일본, 한국이 그 다음이고 대만이 뒤에 있다. 그래서 한국은 꼬레비 쪽에 있기 때문에 VAT 기준 관세율로 두들겨 맞은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활용한다. 이제 백으로 돌려주는 거죠. 즉 각 국가가 미국향 수출로 부가세를 면제받아 돌려받은 환급금을 보조금이라고 미국은 주장하는 것이죠. 부가세 환급금으로 인해 압박을 받은 1차 타겟 국가는 중국, 멕시코, 유럽,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2차 타겟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 한국, 대만, 인도, 대만, 태국이 될 것이다. 반도체 보조금 우리가 좀 맞을 확률이 있죠. 네. 트럼프는 보조금 규모를 고려해 상호관세를 반영하려는데 한국 반도체는 중국, 유럽, 일본보다 낮고 대만보다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제공했던 반도체 보조금은 아직까지는 없으며 24년까지 세액 공제 규모도 작았기 때문이다. 25년에만 지금 이제 칩스법이 통과되니 많이 하죠. 그러나 올해 K-칩스법이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늘어난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가 대만 반도체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시기 조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글로벌 최저한세. 한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관세율 인상에서 올해는 자유롭다. 2025년부터 EU와 영국, 노르웨이, 호주, 일본, 캐나다는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반면 한국은 UTPR 도입을 1년 늦췄죠.
202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네, 부가세 영세율 적용받는 환급금으로 관세율을 상정한다면 중국, 멕시코, 유럽이 최대 피해일 것 같다. 중국, 멕시코, 유럽 국가들. 네, 우리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굉장히 낮네요. 네,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수급이 좋다. 우리나라 연기금의 수급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 1분기 내내 받칠 것 같다. 두 번째, 이렇게 겉은 뭐 관세가 무섭고 막 우리를 찢을 것 같지만 속살을 보면 타 국가 대비 좋다는 거죠. 절대적으로는 안 좋지만 주식은 항상 상대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크게 무너지진 않고 잘만 버티고 미국이 다시 돌아선다면 이게 저는 3월 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론 한번 봅니다. 오늘도 쉬운 장이 아닐 것 같다. 일단 천수다처럼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 오늘 장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변수가 많을 수 있다. 최근 미국과 달리 한국 시장의 버팀력은 결국 연기금 수급에 기인하다. 일단 1분기 내내 강한 버팀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루빨리 미국이 회복되면서 추가 상승이 이어져야 돼야 한국 주식시장은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모든 게 목줄이 재했다는 거죠. 오늘도 어제와 다른 빠른 섹터 순환매가 전망이 된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오늘도 개별 종목 실적 발표에 인한 상승과 하락의 충격이 매우 커서 종목별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제 보니까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경우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실리콘트 가지고 계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경쟁은 다 있는 거죠. 한국의 K 코스메틱, K 화장품을 믿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나 섹터는 없습니다. 네, 없고 좀 보수적 스탠스로 자기 자산을 좀 지키고 보호하는 게 유일한 목표이죠. 아직 뭔가를 사고 싶은 종목? 어제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는 눈에 봤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입에 회자가 되면서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데 LNG 개발이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번 관심을 갖는 정도?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든 신경이 엔비디아로 가 있어서 빨리 마칠게요.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친구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친구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친구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네, 여기 집단지성이 숨쉬는 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것들은 오늘 저희 카페로 오셔서 아침에 제가 많은 자료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좀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오늘도 좀 엔비디아가 좀 많이 돌아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마음이 불편한 요즘입니다. 힘들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하시고 주식시장을 떠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